지금은 너무 중요한 시기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의 갈림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기 대선의 결과가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정책이나 분위기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세금 정책도 마찬가지고 활성화 정도나 규제 정도도 지금 분위기에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180도 바뀔 수 있는 정책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는 미리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조기 대선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예정이 될 것 같은데 6월 1일이 더 중요하죠. 6월 1일이 어떤 날이에요?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보유세와 관련된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가 결정되는 날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단 하루 누가 그 집을 갖고 있었냐, 명의가 누구 걸로 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이거나 2주택자거나 부동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인데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세금 먹는 하마가 있다던가 오래 가지고 갈수록 나한테 손해인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6월 1일 전에 처분하는 게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거 먼저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6월 3일에 대선이 일어나고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더 먼저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7월에 시행이 될 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대출을 안 끼고 집을 살 수 있을 분들은 많지 않아요.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면 이전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대비하셔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대출을 알아봤을 때는 충분히 대출이 나와서 이 정도면 이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서는 내가 예상했었던, 안내받았던 대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 그 집을 살 수 있냐 없냐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스트레스성 DSR이 적용되기 전과 후 연봉 1억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억이 차이가 난대요. 스트레스성 DSR이 적용되기 전에, 1단계도 적용되기 전에 완전 초기랑 스트레스성 DSR 3단계까지 적용이 된 이후의 대출 총 금액을 보면 1억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1억이 부족하다? 집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역이나 지역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대출을 얼마나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옳은가를 판단하셔가지고 그 7월을 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2월에 기준금리도 0.25% 낮춰서 2.75%가 됐죠. 그런데 시중금리는 어때요? 대출금리는 보통 지금 4%대에 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바로 시중금리를 그만큼 확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금리를 0.25% 정도나 0.5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확 낮아지거나 확 높아지거나 그렇기는 쉽지 않아요. 이전에 2022년도 하반기에 자이언트 스텝 밟았을 때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라던가 금리가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22년에는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름과 내림이 거의 정비례 관계로 바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예요. 집값이 그래서 오를 거예요. 라는 기조의 신문이나 뉴스를 보더라도 그게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1980년대 이후부터 아파트가 공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집값의 움직임과 금리의 관계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50%는 그 금리 영향을 받고 집값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50%는 금리의 영향과 상관없이 다르게 움직였다. 반비례 관계든 정비례 관계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걸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충분히 확인을 한 바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갈 거야.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좀 챙겨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금리 1% 낮춰줄게 너 집 사라고 했을 때 집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 낮춰준다고 집을 사겠어요? 특히나 지금 집값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시점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우리가 챙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챙겨봐야 될 건 첫 번째 6월 1일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그 시점 하나 챙겨주시고 두 번째로는 7월에 시행이 되는 스트레스성 DSR 그 부분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기적인 거는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향후 많이 바뀌게 되거나 또는 이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유지가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딱히 뭘 더 챙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했던 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달라질 포인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라던가 계획은 지금부터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놔야지 그것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왕좌왕하다가 자산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시행 가능성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떤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까? 요것도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나는 1주택자야, 무주택자야, 다주택자야, 주택수별 대응 방안도 알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챙겨볼 포인트는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후보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당연히 세금 먼저 챙겨야죠. 세금 너무 중요하죠. 지금 세금 규제 정책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기존의 부동산과 관련된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 4가지가 메인이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금 정책이 달라지면서 달라질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취등록세는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택수에 따라서. 1주택자는 이제 1에서 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이제 12%고 법인은 이제 무조건 12%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요거는 변하지 않고 중과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완화가 되기는 쉽지 않고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진짜 이미 이게 징벌적인 세금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거래가 많이 줄어서 거래세가 안 나와서 지방자치단체나 세금 세수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려서 억제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사실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변화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는 재산세랑 종부세예요. 왜냐하면 재산세랑 종부세는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는 세금이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멈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뭐냐라고 하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아파트 매매 사고 팔 때 쓰는 가격이 있고요. 나라가 책정한 공시지가라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시지가랑 현재 매매할 때 사고 파는 가격이랑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현실화율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매매가랑 근접하게 정부가 정한 금액을 올려서 이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들을 더 현실에 맞게 부과할 수 있게 쭉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정책이 문제인 게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려서 이렇게 되면 현실의 가격은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공시지가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분은 남겨놓고 하겠다는 의지로 공시지가를 따로 가격을 두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정권이 보수당에서 진보당으로 민주당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진행을 하겠다. 공시지가를 매매가와 비슷해지게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은 60%대에 묶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70%, 80%, 90% 이렇게 올리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이 비율이 60%로 묶여있던 게 이제 70%, 80%, 90%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는 게 재산세랑 종부세인데 이 두 개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 때 부과되게 되는 보유세는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한 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취등록세나 양도세는 한 번만 내면 되니까 뭐 많이 나와도 한 번 눈 찔끔 감고 뭐 세금을 내서 털어버리면 되는데 재산세, 종부세는 계속 매년 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지속이 되고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양도세인데요. 양도소득세라고 불리죠. 양도세는 지금 1년 미만에 보유를 하고 팔면 70%,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6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에서 이제 쭉쭉쭉 그 구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일반 세율로 부과가 되는데요. 이 양도세 같은 경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되어 있어요. 2주택자는 20%,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매도 시 이렇게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데 이걸 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면제가 되고요.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거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거 안 할 거야 하면 바로 한시적 면제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대통령이 법을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시행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만약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정권이 혹시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좀 미리미리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론이 되는 게 토지세인데요. 이거를 국토보유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토지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토지를 공개념화해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골자로 나온 건데요. 이게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는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재산세,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부과될 세금이라는 거를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재산세, 종부세, 토지세를 내고 나면 오히려 더 손해다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상승이 많아서 지금 집값이 덜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맞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준비된 대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후보로 가장 유력한 건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정책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세금은 지금 뭐 딱히 건드리지 않고 세율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요새 여러 유튜브나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을 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소득, 기본
주택 이런 건 얘기를 하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세수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얘기를 이전 대선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수용성이 떨어져서 못하겠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말만 믿으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엔 나오지 않았는데 민주당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쳐나가는 과정에서 또 발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